복대리,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개념을 암기하셔야 된다죠.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반가로 1번 복대리인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의 수권행위고,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권 소멸하지 않고, 그래서 한번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하고, 거기에 보면 대리 권한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죠. 또 하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고 이렇게 되죠.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고, 5번 본인의 대리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해야 되죠.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행해라. 그 다음 이제 복인권 및 책임은 조문 암기하는 거죠. 반가로 1번 외워야 되죠. 임의 대리인은 또는 이렇게도 나와요. 조문에는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서 부여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임의 대리라는 뜻이죠. 그죠? 본인의 수권 행위에서 대리권이 생겼으니까 임의 대리라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임의 대리는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고,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되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했을 때는 부적인 불성실함을 알면서 해임 또는 통지를 퇴임한 때만, 퇴만한 때만 책임을 지도록 그 예외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이 문제인데, 복대리인 선임할 때 본인 승낙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승낙은 명시, 묵시 불문하죠? 명시 승낙도 되고 묵시 승낙도 되죠. 그래서 보통 수권행위 속에는 동그라미 1번 복대리 금지를 명시하지 않는 한, 꼭 네가 해야 돼 라고 하지 않는 한 묵시적 승낙이 포함된 걸로 봅니다. 다만 예외 동그라미 2번 명시적 승낙이 있을 때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고, 묵시적 승낙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아파트 분양 대행 같은 거, 상가 분양 대행 같은 거, 이건 대리인이 직접 처리해야 되죠. 왜? 대리인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좌우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리인 자신의 직접 처리가 필요한 행위는 명시적 승낙이 있을 때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이걸 이렇게 말하죠. 아파트 분양 업무는 마지막 줄,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죠? 네? 아니 그러니까 표현을 좀 조심하시라고. 대리인 자신의 직접적 처리가 필요한 경우, 이게 아파트 분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리인 자신의 직접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대리인 자신의 직접적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명시적 승낙이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면 시험 보다 말고 짜증이 확 밀려와요. 짜증이 확 밀려오니까 풀기가 싫은 거야. 막 어려워지고 막 표현이. 그래서 막 넋놓고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대리인 자신의 직접적 처리가 필요하다. 직접적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말을 좀 표현을 조심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 봤지만 둘 다 본인이 명시적으로 금지했다면 그때는 당연히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명시적 금지가 있을 때는 선임 못한다고. 동그라미 1, 2 표현을 좀 조심해 주세요. 반면에 법정 대리는 그 책 이름으로 선임할 수 있고, 무제한 무조건 책임지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지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만입니다. 본인 승낙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반가로 2번에 첫 번째 저 끝부분에 본인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이러면 틀린 거예요. 법정 대리인의 책임이 감경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만입니다. 본인 승낙으로 선임한 때는 책임 감경되지 않습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되죠. 3번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이니까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인권 있고, 양가로 3번 조심해야 되죠.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복대리는 본인에 대해서 권리 의무가 없다. 이렇게 출제가 됐죠. X. 권리 의무가 있다.
4번 복대리 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복대리인 기준 할 것이고 5번, 6번 묶어서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중에 6번 암기.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 권한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꼭 암기해야 될 판례죠.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에게 유동적 무효고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이 있죠. 상대방에게는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죠. 뭐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성립하죠.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 유동적 무효 추인, 추인거절, 최고철회 시험 무지하게 나오죠. 먼저 추인 반가로 1에 동그라미 1 전부를 추인하라. 일부 추인, 변경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된다. 원래 추인은 단독행위니까 상대방 동의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일부 추인, 변경 추인 동의해라. 2번 명시묵시 불문하되 특히 누구에게 하는가 꼭 기억해야 될 동그라미 2번 무상승. 무상승. 3번 소구표가 있다. 추인 한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처음부터. 4번은 혹시 몰라서 넣어놨어요.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갑이 을을 고용했어요. 그럼 사용자 피용인이에요. 근데 우리 민법상 피용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사장님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사용자 책임이랍니다. 그런데 갑의 피용인인 을이 무권 대리행위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어요. 무권 대리행위를 하면서. 그냥 쉽게 생각해요. 무권 대리하면서 얘를 속이거나 두드러 패거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이때 그 무권 대리를 추인하더라도 얘가 추인할 수 있죠. 그래서 무권 대리가 유효한 대리가 되더라도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따로 진다. 사용자 책임은. 그 결론을 4번을 좀 기억해 주세요. 자주 나오는 판례는 아닌데 혹 다른 자격증에 출제가 됐는데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면 수험생들이 이거 갖고 고민하느라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나와요. 근데 답을 고르는데 지장이 없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이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필이 꽂혀가지고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걸 피할 목적으로 넣어놨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피용인의 무권대리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본인이 그 무권대리를 추인해서 그 무권대리가 유효한 행위가 되더라도 사용자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에?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틀린 거.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여 그 대리행위가 유효한 대리행위가 되면 사용자 책임을 면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맥스. 사용자 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 반가reb은 아주 중요하죠.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때까지는 상대방에게는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그다음에 3번 추인 거절 후에는 다시 추인 못하고 4번. 자, 무권 대리도 대리입니다. 그런데 을이 갑의 부동산을 내가 갑이요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갑으로 행세. 또는 자기 것인 양 팔아먹었어요. 이건 무권 대리가 아니지요. 이걸 무권리자,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고 하는데 그거를 권리자가 추인을 할 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 적용합니다. 뭘 유추 적용? 무권대리 추인. 무효행위 추인이 아니고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 적용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새로운 행위로 본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거 결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 줄. 갑이 을의 부동산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이름으로 팔았을 때 을이 매각대금 일부를 수령했죠. 추인이죠. 소급적 추인. 이 소급적 추인이 새로운 행위로 본다 그러면 X.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 적용하기 때문에 소급적으로 추인 이렇게 되죠. 양가로 2번도 잘 나오죠. 묵시적 추인 중에서 무권대리 행위를 장기간 방치. 이건 추인 아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최고 철회. 상대방은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선악불문하고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반면에 상대방은 선인 경우에
본인 또는 무권 대리인이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하면 본인 추인 못하고 135조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5 기억하셔야 되고요. 반가로 1, 2, 5.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갑이 무권 대리에게 추인했지만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면 철회할 수 있다. 4번은 철회하려면 최고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독립한 권리예요. 최고 없이도 바로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4번 무권 대리인의 책임 외워야 되죠.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 얻지 못했을 때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행위 능력자라는 걸 전제로 상대방 선택에 쫓아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상대방 선택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요건 2개.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고요? 선의 무과실. 얘는 행위 능력자. 예? 의리 제한 능력자라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죠.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반가로 1번 판례 법정 무과실 책임이죠. 무권 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제3자의 문서위조 등 제3자의 귀책 사유로 무권 대리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이 무권 대리 행위가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무권 대리는 책임져야 한다. 이미 2년 전에 우리 답으로 나왔죠. 책임져야 됩니다. 양가로 5번은 재단법인 설립행위와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6번의 상속은 반가로 1번만 본인이 사망을 했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을 때 추인 거절하지 못하죠. 그렇죠? 자, 추인 거절하지 못한다만 끝나지 마시고요.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말소 등기. 의리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에서 단독으로 상속했을 때 병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병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병과 거래한 전득자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여기까지 같이 기억. 그 다음에 무권 대리에서 표현 대리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 무권 대리인데 상대방이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전혀 몰라. 선의 무과실. 이걸 정당한 이유라고도 하죠. 이럴 때 본인이 수요 표시를 했거나 대리인이 권한을 넘었거나 대리인이 권한이 소멸했는데도 대리행위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 책임을 지는 게 표현대리다 그랬어요. 그죠? 자, 표현대리도 무권 대리의 일종이니까 양가로 1에 반가로 1번 동그라미 1 갑이 자기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오라고 을에게 부탁 대리권을 줬죠. 그런데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자기의 이름으로 담보대출을 받았어. 대리행위가 아니죠.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고요. 동그라미 면도 마찬가지죠. 본인의 이름으로 행세했어. 을이 갑으로 행세했어. 역시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반가로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해서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 해서 유권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니까 반가로 3번 외워야 되죠. 상대방의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일 중인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 하나 다음 페이지 반가로 4 역시 외워야 되죠.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라. 상대방 과실 따위를 참작해서 본인 책임을 감경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되죠. 5번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하라. 행위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는다.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 고려하지 않는다. 6번 아까 봤죠? 강행규정 위반 절대적 무효에는 표현대리 적용할 수 없다. 그렇죠? 7번 무권대리는요 서류 위조와 같은 범죄 행위가 결부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그 행위가 범죄 행위로 처벌이 되는 것하고는 변론으로 하고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간혹 가다가 이 7번도
대리인이 본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권한을 넘은 무권 대리인을 하였다. 그 인장 위조나 행사가 범죄가 된다면 표현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X. 형사처벌 받는 것하고 변론으로 하고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는 반가로 1번이 조문이고요. 반가로 2번. 자, 126조는요. 권한이 있는데 그걸 넘어야 되고요. 129조는 권한이 있다가 소멸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떠한 권한도 없는 자는 126조나 129조는 성립할 여지가 없고 125조만. 그래서 125조는 본인과 대리행위하는 자 사이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거나 그 법률관계가 무엇냐, 법률관계가 유효냐 무효냐를 따질 필요 없다 말이죠. 그걸 따질 필요 없이 본인이 수요 표시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반가로 2, 반가로 4.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반가로 3번이죠. 갑이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이 병으로 하여금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착각할 만한, 추단할 만한 명칭, 직함, 사용, 승낙, 묵인. 이게 뭐다? 수요 표시. 그리고 5번. 법정 대리는 적용이 없다라는 거. 그 정도에서 3번하고 5번 정도는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126조. 권한 넘은 표현들이, 자, 권한 넘은 표현들이 성립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 권한에 해당되는 게 동그라미 1. 등기 신청.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 사실 행위를 하는 사자. 사자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왜냐하면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동그라미 반가로, 거기 밑에 반가로 이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 거. 거기 동그라미 1번의 끝부분에 보면 사실행위라고 돼 있죠. 그냥 사실행위라고만 나오면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행위를 하는 사자라고 나오면 표현들이 성립한다. 그냥 사실행위냐, 사실행위를 하는 사자냐, 요거 구별하자. 하실 수 있겠죠? 하셔야 돼. 사실행위를 하는 사자, 표현들이 성립한다. 단순한 사실행위,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오늘 3, 4 읽어보시고 다시 반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교회 대표자. 교회 대표자라고 나오거나 비법인 사단 대표자라고 나오거나. 표현들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 거 두 개는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가로 3번. 기본 권한에 포함되는 행위와 넘는 행위는 동종 유사할 필요 없다. 4번.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우리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요거 원칙이 추정돼요. 원칙이 추정된다는 건 상대방은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외. 126조는 추정이 안 돼요. 판례가. 그래서 상대방이 스스로 입증. 조금 문제가 지문이 어렵게 나오면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좀 어려워서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표현들이가 3가지잖아요. 그 3가지 원칙적으로 다 추정을 해줘요. 그런데 대법원이 요것만 추정을 안 해줘요. 126조만큼은. 그래서 5번. 스스로 증명하라. 상대방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라. 뭐만? 권한 넘은 표현들이만. 아시겠죠? 따로. 권한 소멸의 표현들은 반가로 1번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까 외우시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잘 보세요. 대출 권한을 줬어요. 근데 이게 소멸했어요. 소멸하고 나서 대출을 받아요. 소멸한 대리권은 범위 내죠. 이럴 때는 129조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 그런데 대출 권한을 소멸한 다음에 매각을 했어요.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죠. 이때는 126조. 다르죠? 네? 우리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129조의 표현들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29조. 그래놓고 5번에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OX. X죠. 문제 자체가 129조를 물어봤다니까.
129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5번에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에도 성립한다.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으면 129조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126조가 성립하자는 그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적도 있어요. 아시겠죠? 소멸한 권한의 범위를 넘으면 129조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126조 권한 넘은 편들이 성립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6문제 내지 7문제. 네? 답이 들어있어요. 자, 무효와 취소 1번은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가 인정된다는 거 만취한 미성년자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고, 다음 페이지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구별해야 되는데 상대적 무효 2개 외워야 되고, 상대적 무효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데 2개가 있다. 비질이 표시가 무효인 경우하고 허위 표시.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각과 을 사이에 이게 지문으로 나오면 수험생들이 또 혼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각과 을 사이에 가장매매가 있었어요. 가장매매니까 대금 지급 의무가 없지요. 그러니까 대금을 안 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매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대금을 안 주지? 채무 불이행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죠? 채무 불이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채무 불이행이 아니지요. 따라서 갑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게 요구예요. 3번. 그대로 나옵니다. 무효인 행위에 따른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채무 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즉 채무 불이행처럼 보이더라도,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채무 불이행처럼 보이더라도 가장매매로서 무효니까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허가전 거래행위. 달달달 외워야 되죠. 먼저 박스 1번.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한 목적, 미등기 전매. 확정적 무효라 그랬죠? 자, 하나를 먼저 봅니다. 한 장을 넘기면 26페이지 밑에 10번이 있어요. 반가로 10번. 찾았어요? 거래를 하면서 허가를 배제 잠탈하려고 거래를 은닉하고 증여를 했어요. 증여는 가장행위로 무효죠. 거래는 이것도 무효다 말이죠. 허가를 배제 잠탈한 목적이니까 이것도 무효죠. 그래서 아까 은닉행위는 숨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유효가 되는 것도 아니라 그랬죠. 이게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어서 확정적 무효인 거 2개. 미등기 전매와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이거 유효로 나옵니다. 거래는 은닉행위로서 요건 갖추면 유효. 요건을 못 갖췄다니까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한 목적이기 때문에 무효다. 아시겠죠? 자, 그럼 돌아와서 기본이 되는 거, 허가를 조건으로 했다면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어떠한 물권적 효력도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양가로 1에 반가로 1,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고 대금 청구할 수 없다. 반가로 2, 채무 불이행이 있을 수 없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한 해제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3번 계약금 따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4번 계약금 해제할 수는 있다. 계약금 포기 또는 매각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양가로 2번 신의칙상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있다. 이행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도 예정할 수 있다. 하지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는 할 수 없다. 또 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니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걸 일단 2개 기억하시고, 특히 반가로 1번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경우,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 3개, 허가받은 경우, 구역 지정 해제된 경우, 지정기간이 만료된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확정적 유효. 그 다음에 반가로 1번 세 번째 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없죠. 없으니까 그걸 근거로 처분금지 가처분 안 돼. 하지만 반가로 2,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 있냐? 있지. 따라서 그걸 근거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다. 꼭 구별하세요. 두 개. 이전 등기 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 안 돼.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 돼. 구별할 수 있죠? 구별해야 돼.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3. 허가 전 거래 행위를 했는데 별도로 허위 표시라든가 착오라든가 사기 강박 같은 무효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걸 주장하여 확정적 무효로 돌리고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반가로 4.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계약금 해제는 이행 착수 전에만 하죠? 허가받은 게 이행 착수냐? 아니다. 허가 후에도 여전히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있다. 5, 6, 7은 자만 올 때 읽으시면 되고 8번 요 허가구역 내 땅이 농지인데 토지 거래 허가 전에 농지 전용 허가를 먼저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유효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이게 정조건이 되는 거예요. 무슨 조건? 정조건. 근데 이게 불성취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 없이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8번. 9번.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철회했어요.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일방적 철회할 수 있죠. 자, 일방적으로 철회하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고 철회한 사람도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귀책 사유 있는 사람도 을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대신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되죠.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9번. 10번 받고 11번은 뭐 계약하면서 잔금 안 주면 자동 해제된다라는 특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특약까지 금지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유동적 무효가 하는 데는 판례 중에서 체크해야 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가로 5번 일부 무효, 원칙 전부 무효. 그죠? 다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범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되면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약관규제법에는 반대로 되어 있죠. 약관 조항만 무효가 되는 게 원칙. 계약은 나머지 부분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게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될 수는 있죠. 그렇죠? 일부 무효 법리하고 약관규제법의 특칙을 구별을 좀 해주시자. 6번 무효행위 추인 일단 반가로 1번이 조문이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 행위, 불공정한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죠. 다만 가장 매매 같은 상대적 무효를 당사자가 알고 추인하면 뭐가 된다? 새로운 행위로 본다. 그렇죠. 새로운 행위. 그 다음에 반가로 2.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제한능력자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를 취소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무효가 된 걸 추인할 수 있는가? 있다.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 취소를 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할 수가 없고 뭐만 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 따라서 새로운 행위로 본다. 예? 무효가 됐으니까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7번 전환, 반가로 1번 조문 암기하시고요. 요것도 장래형. 따라서 반가로 잘 나오죠?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환할 때 소급이 아니라 장래를 향하여 유효가 되죠? 반가로 3번 그냥 외워요.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외워요. 무효인 불요식 행위를 유효한 요식 행위로 전환할 수 없다. 요것만 무효인 불요식 행위를 유효한 요식 행위로 전환할 수 없다. 4번 반사의 질서 행위나 강행규정 위반 행위도 전환 안 된다. 하지만 불공정한 행위는 전환된다. 그 다음에 추인이나 전환, 공의 법률에가 성립이 됐다는 걸 전제로 추인 전환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성립조차 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무효 취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추인 전환 따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취소. 일단 취소 사유 번호가 이상해. 취소 사유 7번에서 느닷없이 6번으로 바뀌었어 번호가. 그렇죠? 네. 아 마지막 자료에도 이렇게 오타가 있어요. 괜찮아. 뭐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취소 사유는 재착사강. 취소권자는 재착사강 대승. 상대방은 지적 상대방 및 포괄 승계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번. 행위 당시 반드시 취소 사유가 있어야 행위 당시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쪽은 강박을 이유로 상대방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당사자의 취소 의사가 합치하더라도 강박도 없고 착오도 없다면 취소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법률 행위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반가로 1번 외우셔야 될 판례입니다. 반가로의 취소권자 재착사강 대승. 그죠? 첫째, 임의대리는 따로 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임의대리는 따로 수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다음 페이지. 제한능력자는 단독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는 자신의 행위를 단독으로 최근 산공단 지문 중에 그냥 그대로 제한능력자는 자신의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옳은 지문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취소 자체를 재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2번 승계인 중에서 특정 승계인은 마지막 줄 취소권만 특정 승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3번 상대방이 하라. 4번 취소를 전제로 하는 거절이나 청구 속에는 이미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도. 7번 일부 취소.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원칙 전부 취소죠. 다만 가분적이고 또는 분할 가능하고 가분적이란 말이나 분할 가능이란 말이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특정되어 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가분적이고 또는 분할 가능하고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특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반가로 2, 반가로 3 특약. 결론만 기억하세요. 특약. 계약부로서 특약이 있을 때 이 특약은 불가분이에요. 계약하고 불가분이야. 따라서 특약만 취소할 수 없다. 2번, 3번 결론 기억해야 돼요. 특약만 취소할 수 없다. 왜는 생각 안 해도 돼. 특약만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갑이 을을 속여서 돈을 빌려주고 갑의 부인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을이 기망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하더라도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거다. 예?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건데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거다.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나왔죠? 틀린 지문으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한 경우 소비대차 계약에는 효력이 없다. X.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의 효력이 있다. 또 하나는 둘 다 취소됐죠? 얘는 돈 돌려줘야 되고 얘는 근저당 말소해야 되죠? 동시관계라는 거. 왜? 밑에 부당이득 반환에 양가로 8번. 무슨 반환? 부당이득 반환에. 그리고 반가로 4번과 양가로 8번을 연결해서 같이 기억하세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했다.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거다. 그리고 을은 돈 돌려줘야 되고 병은 근저당 말소해야 된다. 부당이득 반환이다. 따라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나중에 동시한변권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추인과 법정 추인이 있는데 먼저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을 말하죠. 취소권 포기죠. 취소원인 소멸 후에 해야 되죠. 거기에 보면 취소원인 소멸 후라고 돼 있죠. 자, 취소원인 소멸이란 말 대신에 사기당한 사실 알았다. 에? 사기당한 사실 알았다. 성년자가 되었다. 이렇게도 나오죠. 내가 사기당한 사실 알았다. 이퀄
취소 원인이 소멸했다.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었다. 이퀄 취소 원인이 소멸했다. 이렇게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외 기억해야 되죠. 특히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절대로 잊지 마세요.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능력자 중에서 피성년 후견인을 뺀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받아 추인하는 경우 두 가지 예외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될 거야.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것 이렇게 되겠죠. 3번 오른쪽. 4번 이렇게 사례 형태로 나왔죠. 보세요. 갑이 사기에서 벗어난 후 이게 뭐예요? 사기에서 벗어난 후를 뭘로 바꿔야 돼? 취소 원인 소멸 후 갑이 대금 확보를 위해서 을이 데려온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했어. 자,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하는 걸 인적 담보를 제공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법정 추인 중에 취소 원인 소멸 후에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 이행을 청구한 경우, 경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이 있는 경우 추인으로 봤죠? 그 중에 요거죠. 취소 원인 소멸 후에 인적 담보를 제공받았으니까 뭘로 본다? 추인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행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았다. 상대방이 양도했다. 이건 추인이 아니다. 그렇게. 그러면 10번은 취소권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이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 썼어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 다음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에요. 추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이거 취소할 수 있는 날로 나와요. 안 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되죠. 제척기간이죠. 중단정지 없지요. 또 하나 법원이 직권조사. 기간 도과 여부를 법원이 직권조사한다 잊지 마세요. 여기서 한 문제. 간혹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한 문제가 나오든 두 문제가 나오든 이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 저 자식 뻥을 쳐도 너무 뻥 아닙니다. 해보세요. 부관. 조건 기한을 말하죠. 조건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 기한은 발생 여부가 확실. 범죄력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좌우하죠. 당사자가 부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만 있지 부과를 안 했어요. 양가로 1번. 조건을 붙일 생각만 했지 표시 안 했어. 그러니까 단순한 뭐에 불과하다? 동기에 불과하다.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조건 자체가 반사의 질서 행위야. 그럼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이 전체 무효. 잊지 마세요.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증여 자체가 무효. 그랬죠? 기억나셔야 돼요. 2번은 자만 올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3번 중요하죠. 갑이 을에게 주택이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약속한 경우에는 임대가 되든 임대가 안 되든 보증금을 꼭 반환해야 된다. 그렇죠? 이럴 때 기한. 사실이 발생하든 불발생을 확정이 되든 이행해야 한다. 기한. 발생하면 이행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좋다. 그럼 조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바꿔서 잘 나와요. 이렇게. 3번의 두 번째 줄.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 기한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X.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조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는 걸로 확정된 때도 이행해야 돼. 그럼 뭐? 기한.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장 넘겨서 이게 기한이라면 기한은 반드시 도래해야 돼요. 그렇죠? 언제 도래하느냐? 양가로 4번에 세 번째 줄. 그 사실이 발생한 때도 기한 도래. 불발생으로 확정이 된 때도 기한 도래. 그렇죠? 달달달달 외우세요.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1번은 매매 계약을 하면서 대금 지급 기한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한 후 이렇게 했어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했다. 이게 조건이냐 기한이냐 우리 대법원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한 거다. 기한입니다. 외우세요. 반면에 반가로 2번 토지를 매매하면서 건축 허가를 받기로 했는데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 그럼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해제 조건. 건축 허가를 받았다가 정지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건축 허가를 받았다가 정지조건이 되는 게 아니야. 계약은 일단 유효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가 되니까 허가를 받지 못했다가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거 나옵니다. 뭐라고? 건축 허가를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 이렇게. X. 건축 허가 불허가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매매. 아시겠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네? 틀리게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말씀드렸어. 건축 허가를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 X. 네? 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전 분명히 했어. 네. 녹화를 다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증거자료로 다. 5번은 단순한 게 알고 계신 거죠. 동산 소유권 유보무 매매는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 약혼 예물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이렇게 되죠. 6번 아까 봤던 거 다시 한번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채무 면제가 나와요. 채무 면제 뭐 붙일 수 있다? 조건 붙일 수 있다. 또 하나 요 표현 단독행위.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 붙일 수 있다. 같이 기억하세요. 단독행위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조건 붙일 수 있다. 그래서 단독행위에 조건 붙일 수 있는 거 두 개를 암기하는 거예요. 채무 면제하고 상대방 동의한 경우하고. 7번부터는 조문 암기하는 거죠. 7번 조건부 권리 침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 처상 보담할 수 있다. 보존과 관해서 부동산에 관한 정조건부 권리 가등기할 수 있다. 부정가. 8번 조건 성책으로 원칙적으로 장래요. 다만 예외적으로 소급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땅을 증여했어요. 근데 여기다 조건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이 땅이 도로 부지로 수용이 되면 반환하기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수용이 됐어. 그럼 소유권 되돌아가죠. 소급해서 데려간다. 그때부터 데려간다. 그때부터. 장래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소급해서 되돌아가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원칙 장래를 향하여 복귀가 되고. 판례 보세요. 여기. 해제 조건부 증여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소유권은 복귀하죠. 그죠? 이때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소급해서 복귀가 되지만 해제 조건이 성취가 돼서 복귀가 되니까 이때는 소급해서 복귀가 아니라 장래를 향하여. 따라서 소급하지 아니한다. 예? 소급해서 복귀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원칙적으로 장래요. 9번, 10번 암기 기종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이건 뭐 이제 다 외우고 계실 거고. 11번은 정조건이 붙어 있는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후발적 불능이죠. 계약 후에 불능이 됐으니까. 정조건부 계약을 했고 그 후에 불능이 됐으니까 후발적 불능 이렇게 되겠지. 오른쪽 12번 반신행위.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데 특히 외울 거 반가로 1번. 언제 성취하는 걸로 볼 것이냐.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가 없었다라면 성취되었으라 추산되는 시점. 이렇게 되죠. 반가로 이 방해는 고의방해, 과실방해, 자기방해, 부자기방해가 다 포함됩니다. 자, 그 중에 반가로 3번. 혹시 몰라서 넣어놨어요. 다른 자격증에 출제가 됐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됐어요. 이게.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갑이 을한테 30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동차를 주기로 했어요. 일단 갑은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동차를 넘겨줘야 되니까 불이익이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 갑이 시험 전날 을한테 연락을 해서 푹 자라. 내가 아침에 깨워줄게 그랬어요. 갑이. 을이 알았다. 근데 안 깨워줬어요. 갑이. 그래서 을이 쿵쿵 잤어. 시험을 못 봤어. 자, 보세요. 조건이 성취되기 위해서 갑이 깨워줬어야 되는데 안 깨워줬지요. 조건이 불성취되면 자동차를 넘겨줄 의무를 면하는 갑이, 그쵸? 을이 시험에 떨어지면 자동차를 넘겨줄 의무를 면하게 되는 갑이 을의 조건 성취를 위해서 깨워줄 의무가 있었는데, 깨워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방해 행위죠. 읽어볼게요. 거기 3번에 가로 안에 있는 건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가로 안에 있는 건 안 나옵니다. 바깥에 있는 게 나와요. 조건의 불성취로 의무를 면하게 될 자. 여기 보세요. 30회 시험에 떨어짐으로써 자동차를 넘겨줄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 갑. 뭐라고 쉽게 바꿔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한 자, 이렇게 되죠. 그죠? 그게 가로. 조건 성취를 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의무, 을을 깨워줘야 될 의무를 불이행. 즉 조건 성취를 방해했어요. 그럼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조건 성취로 불이익한 당사자가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를 이렇게 출제한다고요. 조건 불성취로 의무를 면하게 될 자가 조건 성취를 위하여 자신이 이행해야 될 의무를 불이행. 이렇게 나와요. 말이 어렵죠? 네? 말이 어려워. 설명드렸어요? 네.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세요. 혹시 몰라서 넣어놨으니까. 네? 혹시 몰라서 넣은 거예요. 13번은 외워야 되죠. 입증 책임. 거기에 보면 반가려번에 해당이라고 돼 있죠. 해당하는 건 누가?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무효주장자. 정조건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무효주장자.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정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이라고 돼 있죠. 그 붙어있다 동그라미 치고 존재를 주장하는 자. 같이 묶어서 해당무 붙어존재 외우는 거예요. 해당무 붙어존재. 법률행위가 정조건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무효주장자가, 즉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같은 말로 정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그 정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라. 반면에 두 번째 거, 정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누가 주장? 네, 효력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 그래서 해당무 붙어존재 성취됐슈 이렇게 배우죠. 해당무 붙어존재 성취됐슈. 14번은 두 개를 구별합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했는데 하나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불확실하죠. 이건 조건입니다. 기한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예요. 반면에 임대인 생존하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임대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죽을 때까지 임대하는 거예요. 임대인 꼭 죽죠?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 이렇게 되죠. 임대인만 꼭 죽는 게 아니라 임차인도 꼭 죽죠.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 임대인이 임차인만 꼭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꼭 죽죠. 죽는 건 다 기한. 그래서 하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고 또 하나는 불확정 기한이 정해져 있는 임대차고. 15번 기한에 이건 누굴 위한 걸로 추정? 채무자. 16번 기한이 포기할 수 있죠. 그러나 상대방이 이걸 해야지 못하죠. 해하면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7번. 일단 요 17번은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다.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기한이 상실되니 기한이 도래한다. 이런 걸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 하는데 이 특약이 두 가지가 있다. 상실 사유가 생기면 바로 즉시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특약하고, 그렇죠? 채권자가 기한이익이 상실됐다고 주장하고 원금을 다 내놓으라고 청구해야, 즉 채권자의 의사표시, 가 있어야 비로소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 두 가지. 이 두 가지 일단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기한이 우리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본 적 있죠? 이렇게 나왔잖아, 지문이. 형성권적 특약이란 그 사유가 생기면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X. 그렇죠? 그러니까 정적분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건지 불분명하면 뭘로 추정? 이걸로 추정. 그렇죠? 일단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먼저예요. 정적분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을 구별하시고, 구별했다는 전제에서 어느 것인지 불분명하면 뭘로 추정?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장 또는 청구를 기다려 비로소 기한이 도래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원칙이겠죠. 그렇죠? 추정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이고 여기까지 9문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꾸 자신감을 심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네, 그래서 민법 총칙까지 다 훑어봤어요. 자, 물권법 총론은 또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